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이웃의 198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모두들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네, 밤 사이에 안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롤로그는요,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시였는데, 한국의 그 낙산사에 가면요, 이 제목 글귀가 쓰여져 있는 큰 돌이 있대요. 예, 길 아, 위에서 강원도 길을 묻다. 낙산사요? 네네. 아, 거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곳인데. 오, 그렇게 좋은 데로 가셨구나. 그때는 어.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그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네. 그때도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돌에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돌이 있는데 이 시하고는 제목이 같은 것이고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유스트라는 영화에서 두 노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이 걸어와서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걸어와서 옛날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노화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생각이 문득 났는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삶의 여정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길 위에 잠시 멈춰 서서 사색에 잠긴 시인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너그러지고 또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또한 자동으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또 일깨워 주셨어요. 네.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지구별 크고 작은 뉴스들을 알려드리는 세상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뉴스들이 거의 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요. 정치타짜 시간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오늘은 코비드-19 상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4일을 기준으로 오늘이죠.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74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233명을 기록했다고 미국에서요. 이미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넘어섰어요. 30일. 근데 지난 23일에 처음으로 8만 명 선을 돌파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지난주 1일 신규 확진자 평균 수치가 전주보다 21%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유타, 몬타나,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 등 11개 주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에서는 8,48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왔고 노스다코타주와 사우스다코타주는 최근 인구당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미국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어제 대선에서 핵심적인 경합주에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시하는 정서의 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하고 반대의 입장으로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었는데 경제가 살려면 바이러스가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쉽게 안타깝고요. 얘기해서 그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 집회를 할 때 일부러 막 마스크를 안 쓰고 일부러 많이 모이고 일부러 그렇죠. 가까이 서로 있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글쎄 센 이게 척 무슨 하려고. 이게 너무 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새로운 기록들이 다 이런 주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요. 예. 근데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예. 그리고 뒤에 더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그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트홀름 소장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확산한다는 증거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이 사태는 나라 전체에
불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곧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높은 감염자 수가 나오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파급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 그 오스터울름 소장은 이런 상황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이란 말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남의 주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게 바람 영향을 불어서 그 불똥이 받는다는. 이쪽 동네로 오면은 우리 동네도 다 응. 똑같이 네. 전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 52개국 가운데 35개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입원 환자 수가 한 주 전보다 35,000명 늘어난 135,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확산이 가속화하는 유럽 일부 나라들은 전국적인 봉쇄와 부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증된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에 5천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사장의 먹사의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 방 맞고 저기서 한 방 맞아 비틀거리다가도 제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어디서 맞으셨어요? 지금 한 방씩? 꼭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수모를 지금 받고 저기서 우리 미주 동포들이. 자, 우리 오늘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팟캐스트 미주동포설록. 또 우리는 팟캐스트 미주한인 우리 세상인데 이 미동설 분들과 어제 개표 방송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굉장히 그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거의 3시간 넘게 했고 끝날 때도 굉장히 찝찝했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예상은 뭐 메일인 투표도 있고 뭐가 뒤집힌다 했어도 이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어제 기억나죠? 네. 그 막 핑크빛이 막 기억나죠. 거의 다 꽉 차지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잠을 들었지만 그게 뭐 잠이 오겠습니까? 저도 막 12시 넘어 잠들었지만 또 뭐 5시인가 깨더라고. 또 다시 한번 이걸 지켜보게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198화 미우새 끝난 다음에 어제 같이 했던 미동설 분들과 또 페이스북에서 또 우리 팟캐스트를 성원해 주신 분들이랑 같이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완료 축하 술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멱살 경제를 좀 빨리 끝낼게요. 자랑하신 거죠. 자, 11월 대선과 경기. 그 10월 일자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원래 노동부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데 노동부 통계청의 발표는 늦기 때문에 ADP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각 회사의 종업원들의 임금 계산해주고 뭐 임금 지급해주고 그런 그 계산 같은 거 해주고 그런 회사 ADP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일자리는 다른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낮아요. 거의 60만 개 일자리가 9월 달에 새로 생겼는데 10월 달에는 그냥 36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망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번 선거에서 조그마까 상원 의원 선거가 기대치에 못 미쳐요.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의원도 민주당, 하원의원도 민주당이 되면 그거 보고 클린 수입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걸 요새 얘기는 뭐 블루 웨이브라고 그래요. 파란 물결. 파란 물결이 싹 지나가야 대통령, 상원, 하원, 민주당이 다 장악하면 경기 부양책을 바로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주식시장, 뭐 일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경제, 산업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상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원은.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원이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상원도 또한 그 전보다는 한 석 정도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오늘도 미치 매커넬이 뭐 내년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여하튼 블루 웨이브는 실패했어. 그렇지만 새로운 이 정치 지형에 맞는 어떤 경기 부양책도 추진을 해야죠. 지금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각종 언론이나 뭐 방송이나. 근데 아직 대통령도 사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 메일인 보트도 아직 완전히 카운트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언론이든 어느 점쟁이든 지금 11월, 12월 뭐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 웨이브의 실패에도 좀 낙관적인 면도 있기도 하다. 뭐 다우존스 오늘 솔직히 낮에 600포인트 이상 올랐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그러다가 그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 볼레타일 그 막 그 요동이 막 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동 치는 불안해서. 네. 그 지수가 좀 중요해요. 막 올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가 너무 단시간에 많이 일어나면 이것도 주식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볼레틸리티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끝날 때 그 600이 지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3일 연속 상승됐다는 건 그래도 역시 그 민주당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거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계속 이 상황을 이어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환경 문제 같은 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환경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더 활기를 띠겠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아질 것이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뭐 1점 몇 트릴리언 뭐 투자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하면은 좋죠. 뭐 건설 이런 것들이 또 활기를 띨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에도 관련된 분들 또 준비도 하고 또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회사에 투자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11월 3일 대선을 치룬 미주아닌 우리 세상 198화 11월 4일 방송에서 생각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매크로스코픽한 경제, 거시경제 그것만으로 그치면 또 재미가 없죠. 우리 먹살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미시경제 아니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요거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어쩌면 한 뭐 10불, 20불을 채워드릴 수도 있고 어쩌면 몇백만 불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냥 그 영양가 있는 정보 또 하나 가지고 나왔죠. 우리 미시경제.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새벽잠이 없어지면서 침대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서 새벽 4시 반에 TV가 있는 분들은 TV를 탁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거 보면은 책을 사야 돼. 책. 그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면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사야 돼요. 그런 이런 게 TV 광고에 막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막 독이 몸에 다 퍼지기 때문에 이 독을 없애는 어떤 패드나 뭐 약초 이거 선전 많이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TV 키면. 그 다음에 남녀 데이팅 나이 든 사람들의 남녀 데이팅 이게 참 많이 나와요. TV 보면 새벽에. 새벽엔 사람들이 누가 저걸 볼까 하지만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얘기예요. 그 TV 틀어서 광고를 보면.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공돈이 있습니다 하면서 unclaimed property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광고.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몇 푼이라도 호주머니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그냥 구글에서 unclaimed property 이거를 좀 치시면 이 National Association of Unclaimed Property Administrator라는 웹사이트가 나와요. 이거는 뭐 사적인 웹사이트가 아니고 공식적인 웹사이트니까 이걸 통해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무슨 뭐 은행에다가 뭔가 집어넣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미국 법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은행이나 무슨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고객의 돈이 이 어카운트에 있어. 내가 관리해. 그런데 고객한테 돌려주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고객이 이거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법에 따라서 이런 돈들 어떻게 보면 공돈이죠. 그 다음에 어떤 손님은 은행에다 어카운트 해놓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얘기, 뭐 섬뜩한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또 인슈어런스 다 돈 막 다달이 다 냈는데 그 사람 죽는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자동차 사고로도 죽고 코로나로도 죽고 그러고 연락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슈런스 컴퍼니는 뭐야? 그 돈이 공돈. 그렇죠? 은행도 어떤 아저씨 expired 예, 데이트 가능하죠. 있다는 박사님 예, 예. 가능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뭐 은행 부자 터놓고 한 100불 집어넣는데 그 사람 죽거나 어디 뭐 이민을 가거나 뭐 병들어서 도대체 아니면 기억이 없어져 가지고 이 돈을 찾으러 안 와. 도대체.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내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정부에 다 반납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를 다. 이런 것들을. 그게 바로 unclaimed property입니다. 내 거야라고 하는 지가 뭐 몇 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거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스테이트에. 그래서 다 어려운 말로 주정부의 귀속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주정부는 그냥 좋다 랄라룰루 하고 주정부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연락처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셀러폰이 바뀌어서 안 되거나 뭐 정말로 죽었거나 정말로 몸이 안 좋거나 막 딴 나라로 이사 가거나 뭐 감금이 되거나 그런 이유로 못 찾는다면 주정부는 그냥 최대한 이 사람들을 이 자신들의 자산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법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딘가에 돈을 넣거나 구절을 텄거나 뭐를 샀는데 까먹고서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찾지 않으면 이런 웹사이트 가가지고 아주 쉬워요. 근데 내 이름만 쳐놓으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극적인 거를 한번 얘기할게요. 드라마 같은 거. 랄리 같은 경우 i540를 타고 가다가 엑시트에서 딱 나오는데 옆에 홈리스 할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20불 줬어. 근데 이 홈리스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내 뭐 주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 가고 몇 년 뒤에 언클레임드 프로퍼티 이걸 딱 쳐봤더니 박성희님 앞으로 저 애팔레이션 산맥에 500에이크 땅이 딱 돼 있는 거라. 왜? 그때 그 홈리스 할아버지가 사실은 갑부였는데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자기가 홈리스를 변장하고 마침 박성희님이 거기서 오사공 빠져나가면서 고맙게도 20불 그런 딱 신데렐라 주고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퍼티 이거 아침에 광고 보고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 먹살경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거의 제가 실천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엊그저께. 혹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나. 근데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없더라고. 라스트네임 아무리 쳐봐도. 무적이 쳐봤어요. 라스트네임을 뭐 KAM으로 쳤다가 혹시 KIN으로 될 건 아닐까 뭐 해서
근데 하나도 없고 가게임으로 쳤더니 옛날에 저랑 거래하던 어떤 회사가 뭔가 크레딧을 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고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50불 이상이래. 50불 이상의 금액이 당신에게 있대.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되네? 이런 거예요. 뭐 근데 신기하다. 그 회사 내가 알아요. 우리 그 옛날에 뭐 그 회사한테 홀세일로 뭐 사고 팔고 막 하던 네. 회사예요. 네. 정말로 있더라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거기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하면은 네. 신청 양식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프린트아웃 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해서 신청 양식도 어렵지 않아요. 내 이름은 뭐고 뭐 주소는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해서 그 스테이트에다 보내면 책이 옵니다. 책이. 와. 김사장님 그거 얼마에 썼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50불 이상이라고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네. 받으면 뭐 50불 이상인데 뭐 5만 불이 오진 않겠죠? 뭐 50불 이상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 힘줘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50불 이상이지만 다른 분들은 몇만 불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신 앞으로 뭔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IRS에서 돌려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못 찾았거나 그래서 이 제가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별별 거 다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아니면 몇만 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요거 오늘 한번 영양가 있는 한번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이 또 길었네요. 자, 190화라 먹살경제 여기서 맞춰도 되겠죠? 네, 원하시는 대로요. 네, 김 사장님 오늘도 예, 아주 좋은 정보 이렇게 주셨는데요. 예, 늘 그렇게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